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수요일인 9월 11일에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는 의회 청문회에서 장기 기증 및 이식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전 미국 장기기증 연맹의 직원은 의회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켄터키 장기 기증자 연합이 2021년에 아직 사망하지 않은 환자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얻으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병원에서 뇌사로 오해받았던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회수를 담당하는 조직인 장기 기증자 제휴사는 여전히 수술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히 충격적인 환자 학대 사건입니다. 장기기증공유연맹의 전 직원인 니콜레타 마틴은 오랜 내부 투쟁 끝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1년에 한 청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식을 위해 그 남성의 장기를 취하는 임무를 맡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장기 기증 준비를 위해 심장 카테터 삽입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의료진은 진정제와 마취제를 주사한 뒤 중환자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다시 깨어났고 이는 뇌사라는 이전 판단이 틀렸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2번이나 다시 깨어났지만 켄터키 장기기증연맹의 고위관리는 장기 적출 수술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남성의 움직임이 반사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수술실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3번째로 깨어났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 남자는 완전히 의식이 있었고 울면서 머리를 흔들고 호흡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취소했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은 이 남성의 장기 적출을 위해 다른 외과 의사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더 이상 수술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2주 후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충격의 마틴을 포함한 장기 회수 직원 몇 명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틴은 편지에서 켄터키 장기 기증자 연합의 지도부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끔찍하다고 썼습니다. 현재 미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연합 장기 공유 네트워크라는 조직에 의해 감독되고 관리됩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사를 둔 이 조직은 장기 이식 과정을 감독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의 규정 준수와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UNOS는 1986년 창립 이후 장기 이식 계약을 담당해왔으며 56개 장기 조달 기관과 약 250개 이식병원을 포함하는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를 감독합니다. 이 조직의 대변인은 UNOS가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요일까지 이러한 주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혐의가 이식 네트워크에 보고되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검토 프로세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 발언이 근거가 없다며 이는 미국 장기 기증 및 이식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의원 모건이 수요일에 재차 이 사건을 상정시켰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넷플릭스 영화와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라고 노스다코타 출신의 켈리 암스트롱 의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캐시 캐스터 하원 의원은 미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화합하는 보기 드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미국은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한 장기 공유 연합 네트워크 즉 장기기증 연맹의 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강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은 장기기증 연맹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계약자로부터 입찰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장기기증연맹은 비영리단체로서 지난 수년간 많은 문제에 직면해왔습니다.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장기를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연맹은 보안 사고를 비밀리에 보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혁단체 조직의 창립자인 그렉 시걸은 수요일 장기기증연맹은 종종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다른 이식 전문가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도 생명의 징후를 보일 수 있는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버밍엄에 있는 엘라베마 대학교의 이식외과의인 로버트 캐논 박사는 마취과 의사가 장기 적출 중에 환자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장기기증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장기 적출 수술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환자는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캐논 박사는 말했습니다. 수요일 청문회에서 장기 조달 기관의 일부 직원은 조직이 내린 일부 결정 때문에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장기기증연맹 대변인 파슈케는 장기 이식 네트워크에 대해 거짓 정보와 오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 이 조직이 특히 영어를 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훈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등 특정 환자 그룹은 무시함으로써 충분한 장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논은 현재 미국에서는 환자가 장기 기증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통일된 표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명의 의사가 환자의 뇌사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나 뇌로의 혈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를 제거하는 이식외과 의사는 뇌사 판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면 장기 조달 기관이 인계받아 환자 가족과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식외과 의사나 다른 직원이 환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징후를 발견하면 수술이 즉시 중단되지만 이는 드문 일입니다. 애리조나주의 데비 레스코 하원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